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추희정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월요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월요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최장 열흘이라고 하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력만 봐도 슬그머니 미소가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달콤한 추석 연휴를 위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요, 굿모닝 할 수 있는 알찬 정보 가지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많이 전달해 드렸죠. 네. 일명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그 1심 선고가 지난 22일에 내려졌습니다. 네,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놀라웠다고요. 네, 이제 지난 22일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이제 범인 2명이었죠. 주범인 김양, 공범인 박양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주범인 김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그다음에 공범 박양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외에도 전자장치를 30년간 같이 부착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초에 이 가장 큰 쟁점은 주범 김양도 그렇고 공범 박양도 그렇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특히 뭐 우리가 말한 이중인격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뭐 전혀 근거가 없다. 특히 이중인격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중인격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A와 B가 서로 한 일을 몰라야 되는데 네네. 저 주범인 김양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상태에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도 진술하니까 그 자체에서 벌써 다중인격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1심 판결이 내려졌죠. 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또 상당히 이례적인 선고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주범인 김양과 공경 박양 모두 19세 미만이니까 이제 소년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소년범에 있어서 20년 무기징역이 이제 상당히 높은 중형이라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주범 김양 같은 경우에는 최고형이 15년에다가 죄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네네. 5년에 이제 특례법을 적용이 된 건데 이제 핵심은 그 다음 이 공범인 박양입니다. 박양은 아직까지 만 18세거든요. 네네. 그랬기 네. 때문에 현재법으로는 이제 무기징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잘 보시면은 1998년 12월생이어서 이제 이게 2심 가고 어차피 대법원 판결 가면 이제 나이가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법원의 관례는 1심에서는 이 정도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자유형을 선고한 다음에 뭐 항소심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기징역을 이제 이번에 판결을 내린 거였었는데 네네. 이제 그만큼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악하고 있는지를 이제 법원도 심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청소년 범죄가 많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뭐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게다가 또 예, 이제 예. 이 공무원 박양 같은 경우에는 뭐 항소한다, 예, 뭐 예. 불복한다, 사후 반응도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훨씬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NSC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평소 일요일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문 대통령인데 예정에 없던 NSC를 소집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때가 네. 때이니만큼 중요한 상황이고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토요일 오후 한 4시쯤이었을까요? 그 일보로 북한 네네. 지진이 네네. 떴을 때 좀 가슴이 출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 지진 떴던 그 장소가 과거 핵실험이었었던 이제 풍계리, 길쭉은 풍계리 인근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실은 또 지진이 났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핵실험했다는 거죠. 북한이 네. 7차 핵실험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이제 걱정과 우려가 커졌는데 이로부터 몇 분 후 다행히도 이번 지진은 인공 지진이 아니라 이제 강도 한 3.4의 자연 지진이었다라고 우리 기상청, 뭐 중국, 미국 이제 세계 기상청이 밝혀지면서 일단은 핵실험은 아니구나라는 네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서로에 쏟아내는 말폭탄이
이러다가 실은 알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례적으로 이제 휴일이었지만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모인 상황에서 네, 네. 상황을 이제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이제 적극 강구하자. 만에 하나에 있었던 위기 상황 또 돌발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어제 회의를 통해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요. 지난주에도 계속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고 김광석 씨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이어서 딸 서연 양 사망에 대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아내 서 씨가 네. 반론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이요. 네. 고 김광석 씨의 전 부인이죠. 부인이었던 서모 씨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주장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번 주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선 1996년 1월에 이제 고 김광석 씨가 이제 자살로서 생을 마감을 네, 했었죠. 네, 네,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은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 네. 어쨌든 뭐 그동안 자살이나 타살이나 논란이 많았지만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문제는 고 김광석 씨의 딸인 이제 서연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달 19일 김광석 씨의 유족들 그러니까 아내 쪽 말고 뭐 형 뭐 이런 친지들 쪽에서 딸 서연 양의 행방을 좀 찾아달라라고 이제 의뢰를 했는데 네네네. 여기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딸 서연 양이 이미 2007년에 예.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10년 전에 이미 상황. 예.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 누구도 딸이 사망했던 것을 몰랐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문제는 네. 부인이었던 서모 씨가 네. 2008년까지 저작 인자권 소송을 했다라는 건데 저작권 관련한 인자권 소송의 이 수의 당사자가 딸 예. 서연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딸이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그렇죠, 소송을 그렇죠. 유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인적권에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적으로 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권리는 또 이 서모 씨가 갖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상호 기자와 함께 유족들이 이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서모 씨가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관련 고소를 하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네. 경찰 수사가 돌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유족과 또 서해수 서모 씨의 의견은 이제 팽팽하게 나누게 됩니다. 네. 우선 유족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딸의 사망 소식을 숨겼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이고 예. 왜냐하면 저작권 뺏기 위한 그렇죠.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예. 것이고요. 이제 부인인 서모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 뭐 때가 되면 나는 알리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뭐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번 주 내에 꽤 많은 이제 대중 속에 네. 본인의 의견들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좀 저는 이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의혹은 많죠. 그러니까. 딸의 사망이에요. 네. 네, 이번에는 다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추석을 앞두고 친지들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마음을 담긴 간소한 선물들 여러분들 많이 나누실 텐데요. 네. 이런 마음을 악용한 황당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나오는 이제 스미싱 범죄인데요. 택배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택배 관련 문자들이 쏟아지는데 혹은 뭐 친지의 안부를 묻는 문자들이나요. 이것이 상당한 바이러스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네네. 것에서 이번 시간에 이제 스미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네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미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낚였다 할 때 피싱이라는 걸 쓰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저런 해커들이 들어오느냐? 바로 문자인 SMS 문자를 네.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예. 해서 문자 더하기 이 아. 그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스미싱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방법은 저런 것처럼 문자가 하나 딱하게 옵니다. 그래서 택배가 도착했으니까 이 URL 인터넷 주소를 눌러라. 근데 누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깔리게 되고요. 뭐 바로 소액 결제가 되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최근의 방식은 저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네. 차근차근 스마트폰 내에 있는 많은 정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형식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은 문자가 왔을 때 택배 관련한 문자, 요즘의 형태는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가 아니라 택배 배송 불가. 올 택배가 지금 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 빨리 누르라는 형태도 많거든요. 네. 택배 관련 문자는 절대 확인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심 나는 것들은 아예 그 URL 인터넷 코드 주소를
누르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 앱 같은 거 보시면 보안 앱들 많거든요. 네네. 앱도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난 주말 황당한 예. 사진 한 장이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부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이 45cm가량 옆으로 기울면서 네. 대피 소동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이것은 사진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진 위치가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데 9층짜리입니다. 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기만 해도 기운 이미 게 기울어져 느껴져요. 있는데 예. 꼭대기에서부터 지금 45cm 기울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네. 손으로 봤을 때 45cm는 크지는 않지만 위에서부터 45cm 저거는 엄청나죠. 거의 휘청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축 오피스텔에 저 기울어졌다라는 이제 주민들 항의 또 해당하는 분들 일부는 대피를 했는데 예. 충격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나와서 봤더니 인근 저 하단동 100m 인근 지역의 건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조금씩 기울어져 있었더라. 그럼 그 전체 네. 지역이 다 문제란 얘기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조사에 지방 자체가. 예, 맞습니다. 네. 조사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문제는 지하수가 이제 한 17 흘러나르면서 네. 집안이 굉장히 약해졌고 조금씩 이게 물이 있기 때문에 점점 한쪽이 기울어지면서 가라앉는 오피스텔부터 다른 건물들도 다 기울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너무나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해당 주민들은 오피스텔 시공사에 항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약간 좀 말 바꾸기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당국이 일단 나서서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을 이제 발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거 역시도 지금 약간 좀 확실한 게 아는 게 모든 주민들이 대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지만 네. 또 오고 가는 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잡히고요. 네. 그냥 괜찮겠지라는 좀 그런 생각인데 좀 아니란 생각이 또 굉장히 이거 화를 위험한 부르죠. 예,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하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네. 아마도 이 지역의 부분들을 다 대피시키고 네. 상황을 이제 유심히 지켜보겠다, 점검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참 이게 또 큰 일로 번질 수 있겠네요. 이 지역 자체가 다 연약 지반이라고 하면은 100m 뭐 와요. 네. 엄청난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네. 저희도 지켜보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어떤 소식이죠? 네, 이제 추석 연휴, 황금 연휴가 네. 정말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고향으로 가다 보면 차가 너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좀 짜증나게 하기엔 이때 네. 우리 휴게소, 네. 이색 휴게소들이 어. 참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요. 오늘 보실 영상은 전국에 펼쳐 있는 이색 휴게소의 모습들 하나씩 확인하시죠.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를 끼고 들어선 동해 휴게소입니다. 바다를 내려다볼 전망대가 있어 이용객들이 관광지를 찾은 듯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식당에서도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휴게소가 여기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원도 쪽 여행을 오면은 항상 여기 휴게소는 일부러 들르는.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한쪽에는 병원이 설치돼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게소에 설치된 병원입니다. 이렇게 휴게소에 병원이 있어 화물차 기사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추석 연휴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도 병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소하게 오셨다가 여기서 이제 약까지 같이 조제가 되고 그다음에 거리적인 이점이 크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은 걸로. 전북 고창의 고인돌 휴게소에는 무료 골프 시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에 있는 각종 이색 휴게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때 일일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이 447만 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색 휴게소들이 운전자들의 쉼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박준혜입니다. 자,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에는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할 시간. 네, 오늘도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묘성 연예부 기자, 김태욱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쪽에 서 계시네요.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네요. 자, 연예할 시간 첫 번째 소식. 네. 지난 주말 배우 김규리 씨가 계속해서 실검 네. 상위권을 차지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실검 상위권이었을까요? 네, 지난 주말 한 시사 프로그램에 김규리
씨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이야기는 2008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김규리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과 관련한 비판의 글을 올렸죠. 네. 그 이후에 블랙리스트까지 오르면서 네네. 많은 고초를 겪게 됐는데 당시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채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넣는 편이 낫겠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네. 전체 맥락보다는 청산가리라는 단어에 이제 대중들이 매몰이 되면서 네. 청산가리를 먹어라 왜 죽지 않느냐라는 악플이 무려 지난 10년간 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커싱을 한 했네요. 단어에만 이제 포커싱이 그러네요.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지난 10년간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면서 마음고생을 털어놨습니다. 예. 네, 김규리 씨의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자 또 심경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하고 난 직후에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그 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네. SNS에 9년하고 5개월 젊은 치기에 썼던 글이다. 10년이면 글의 대가는 충분히 치른 것 같고 더 이상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모두 파이팅이라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네네. 이 글을 보고 또 인터뷰를 보고 네. 개그우먼 김미아 씨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김규리 씨가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을까 싶어서 먹먹해졌습니다. 죽긴 왜 죽습니까? 라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함께 웃자라고 덧붙였네요. 이제 김미아 씨 같은 경우 이제 블랙리스트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서 본인의 의견도 얘기하고 뭐 이런 네.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눈물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NS는 전쟁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김규리 씨의 인터뷰를 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차례나 눈물을 보이면서 굉장히 네. 힘든 것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심경들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김규리 씨 SNS에는 일단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직도 악성 댓글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지난 2012년에 김규리 씨가 올렸던 또 하나의 글이 또 회자가 되면서 이슈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발파 작업에 대해서 네네. 반대하는 글을 올렸었거든요. 네. 구럼비를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김규리 씨가 올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 글을 본 강용석 변호사가 네. 광우병 걸릴까 봐 청산가리 먹겠다고 하다가 이름을 바꾼 김규리 또 이름 바꾸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길 이라면서 아주 굉장히 비난을 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글이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모든 상황이 연예계 블랙리스트에서 나온 게 아닌가 네, 네. 싶은데 그런데 사실 이 블랙리스트에 등장한 수많은 연예인 중에서 유독 김규리 씨가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배우 문성근 씨, 이 국정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82명 중에 한 분이죠. 그 네. 배우 문성근 씨가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을 때 이런 말을 네. 했습니다. 김규리 씨가 이 블랙리스트의 최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영화 감독은 상업 영화가 막히면은 저예산 독립 영화를 만들면 되고 네. 개그맨이나 가수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연이 막히면 콘서트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배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규리 씨는 한창 자신을 키워갈 30대 초반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드린다라면서 악성 댓글은 폭력이다라고 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규리 씨. 원래 처음에 데뷔할 때는 김민선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는데 맞아요. 개명하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 일과 연관이 돼 있다면서요? 일단 김규리 씨는 김민선이라는 네. 이름으로 97년에 잡지 패션 모델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9년에 김규리로 개명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개명의 이유는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불렸던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어서다라고 이야기를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또 다른 인터뷰 내용이 다시 이젠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2011년에 한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조금 더 밀려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개명을 선택하게 됐다라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름을 바꾼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런데 아픈 선택이었지만 네. 그런 이유로 속속들이 얘기할 때는 아직 온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김규리 씨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당당하고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초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서희 씨. 내년에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지금도 포털 검색어에 네.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고 좀 많은 이례적인 분들이 행보죠. 예. 네, 이런 지금 방송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을 네. 것 같은데요. 네. 24일 오후였습니다. 한서희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근데 내용이 4인조 그룹으로 내년 1월쯤 데뷔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욕먹을 바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오늘 보면 SNS를 통해서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 많은 관심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서희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서 흡연을 하거나 액상으로 네, 흡입한 분입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요. 추징금 87만 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자신의 행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한 한서희 씨를 보고 네. 네티즌들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많고 또 반면에 잘못을 인정하고 어쨌든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자 하는 모습에는 네. 응원을 보낸다라는 네. 옹호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존의 연예인들과는 좀 다른 행보잖아요. 다른 행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숙하고 오랜 네. 기간 동안 기다리기까지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계 대표 셀럽 비 김태희 부부의 데이트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 김태희 부부, 인꼬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두 분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한 카페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카페가 어떤 카페냐면요. 네. 요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야외 정원이 있는 아, 그런 카페고 네네. 또 이 원두가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해서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난 못 가봤네. 가고 싶네요.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하는데 네. 이태원에 있는 신혼집을 방문을 해서 지금 공사가 잘 진행 중인지 점검차 네, 갔다가 네. 두 분이 이렇게 여유롭게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데이트도 네.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혼집 확인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이 결혼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혼집에 입성을 하지 않은 건가요? 그런가 봅니다. 네. 앞서서 많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비 김태희 부부죠. 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임신 8개월을 지났고 네.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동에 있는 자택에서 네.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출산 후에 새로운 집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결혼 3개월 전에 네. B 씨가 이태원에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약 네. 50억 원 상당이었고요. 예.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 B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태희 씨의 시아버지가 네. 공사 현장을 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에 이곳에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아, 그러네요. 예. 신혼집 인테리어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모든 게 이제 김태희 씨와 아이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거주했던 분이 네. 이곳을 사무실과 주택으로 겸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 특별한 뭐 인테리어는 필요 없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전면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사무실은 좀 바꿔야죠. 그럼 그렇죠. 집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 좀 바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신혼집이 또 이슈가 된 이유가 네. 네. 이 김태희 씨를 생각하는 애처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 이태원에 잡은 이유 주변에 남산이 보입니다. 전망이 굉장히 훌륭하겠죠. 예. 그리고 김태희 씨가 등산과 운동을 좋아하는데 예. 이런 김태희 씨에게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태원에 이 B 씨가 자리를 잡았다고 아, 하는데요. 남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라고? 네네네, 그럼 운동하면서. 북한산 옆에다 잡았어요. 전망도 좋으니까. 네. 네. 이 두 분은 근데
집들이 안 하시나 몰라요. 제가 최근에 휴지를 좀 사놓은 게 있는데 초대해 주시면 좀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데. 됐다고 합니다. 됐다고 합니다. 나도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 비 김태희 씨 커플 외에도 오는 10월 31일 결혼을 앞둔 송중기, 송혜교 커플 역시 네. 또 이태원에 신혼집을 준비 중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이렇게 두 스타 커플이 다 이태원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집을 보면요. 네. 앞서 말씀하신 비 김태희 커플과는 달리 남산이 뒤에 있다고 합니다. 남산이 뒤에 있고요. 앞에는 한강이 보이는. 대산 네. 임순회.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지형이 좋다고 네. 하는데요. 매매가가 100억 원대로 아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배산 임수라 더 비싼가 보구나.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한류 네. 스타들이 신혼집으로 이태원을 선택하는 이유 아마도 사생활 보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단독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 공간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네, 네. 아파트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네. 불편한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또 시내랑도 가깝고 뒤에는 남산이 있으니까 운동하기도 편하고 해서 이태원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출산을 앞둔 또 다른 스타의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 소식인데요. 네. 이시영 씨가 결혼과 동시에 임신 소식까지 전했잖아요. 맞아요. 현재 임신 6개월인데 하프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평소에 복싱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까지 건강한 정말 줄은 대단합니다. 몰랐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본인의 소식을 알렸고요. 하프 마라톤 임신 24주, 임신 6개월, 네. 아기가 있는 우리는 메달도 2개라면서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건강을 우려하는 팬들 있겠죠. 그럼요. 이분들에게 저는 엄청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운전이랍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뛰고. 네, 뛰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심박 체크를 하면서요. 라면서 팬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이시영 씨 요식업계 사업가 조승현 대표와 오는 30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이유, 엑소 등 이 대형 스타들의 대거 컴백하는 데 이어 그 사이에 혈혈단신으로 꽃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명언을 들으면 예.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그레이트! 네. 예. 누군지 아시겠죠? 김생민 씨. 그렇죠. 네, 바로 젖은 낙엽이야, 통장염병. 젖은 낙엽. 김생민인데요. 네. 네, 방송가에서 특급 짠돌이, 자린고비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는 김생민 씨는 최근에 네. 한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1대1 재무 상담을 해주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네.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소비 만능주의 속에서 유일하게 현실 소비주의를 외치고 있는 김생민 씨는요. 네. 구차하게 이렇게 무조건 아끼자가 아닙니다. 줄일 네.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 줄이되 효도라든지 또 축의금 같이 네. 진심을 다해서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아낌없이 쓰라라고 조언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네. 입생민 로랑이라고 하는데 네, 김생민 씨의 이름과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합친 말인데 그러네요. 이 뜻이 또 예. 근검절약하는 생활이 곧 명품이다라는 네.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자, 제가 젖은 낙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김세민 씨가 생명력이 끈질긴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분이냐면요. 92년에 K본부의 특채로 네. 개그맨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코미디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지상파 3사 프로그램의 장수 프로그램의 MC를 도맡고 있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없어지는 프로 3개 하고 있잖아요. K본부 연예정보, 그리고 M본부의 예. 영화 전문 예. 프로그램, 예. S사의 동물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물론 17년에서 20년간 지금 MC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장수 프로그램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급 스타들도 다 부러워하는 분이 바로 김생민 씨라는 네, 사실은 네. 뭐 부인할 수 없고요. 근데 김생민 씨 하면 짠돌이로 유명하지만 네. 의외의 미담 또한 많이 들려옵니다. 절친이 배우 정상훈 씨인데요. 네. 정상훈 씨가 휴대폰도 없던 그런 힘든 시절에 네. 공연할 때마다 와서 15만 원, 20만 원씩 김생민 씨가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아. 또 김생민 씨의 후배 리포터도 자신의 또 경험을 전했는데 네네. 김생민 씨는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하는 법은 절대 없지만 네. 주변 사람들, 특히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는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이렇게 일자리도 알아봐 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김생민 씨가 전했습니다. 스타일은 나랑 비슷한데 저도 저를 위해서는 안 쓰거든요. 남들 위해서는 쓰고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통장이 없지? 본인을 위해서 많이 쓰시나 봅니다. 아니, 나는 나를 위해서 안 쓴다니까. 아, 진짜요? 너무 많아서 남을 그래요, 위해서 쓸 쓰는 거지. 사람이. 아무튼 김생민 씨가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네, 배울 네.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오늘은요, 어떤 곳을 가볼지 방금 전에 살짝 보시긴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살짝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죠. 예. 자, 어떤 곳이 다시 한번 사진으로 좀 힌트를 드릴까요? 이미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보시면요. 해상왕 장보고, 프로골퍼 최경주, 네. 그리고 배우 이보희 씨까지 오늘 완도를 빛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신우철 완도 군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태혁 아나운서가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빈 요리연구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태혁 아나운서는 네. 완도 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신대동여지도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도에 가봤군요. 한 3-4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어. 완도 하면은 또 제일 떠오르는 게 이제 전복, 그리고 네네. 매생이, 예. 광어 이런 거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렇죠. 네네. 오늘 또 정면에 우리 신우철 군수님이 계시니까 완도 하면 또 신우철 군수님도 또 네. 딱 보이네요. 그러네. 내년도 완도 행사하겠는데요. 자, 완도. 저는 완벽한 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도. 아우. 완벽한 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복일도를 가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신 교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직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완도의 숨은 보물찾기인데요. 네. 자, 먼저 바다의 산삼 뭘까요? 이건 뭐 좀 전에 그 김태형 아나운서 얘기했으니까. 네. 제가 예. 캐왔죠. 바다의 산삼. 전복이죠. 자, 예. 네. 참 전복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 최대 전복 생산지가 바로 완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전국 생산량의 65%를 그래요? 우리 완도에서 생산. 저는 100%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네. 전복은 아주 깨끗한 물에서 자라고요. 예. 그리고 전복은 천연 먹이인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랍니다. 야. 근데 우리 완도가 가장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절반 정도 우리 완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65%나 완도에서 생산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가 또 맥반석이 깔려 있어서 예. 그래서 전복의 맛도 네. 또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네. 야. 제가 아까 예. 저는 100%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복하면 완도라는 맞아요. 거를 바로 네, 떠올릴 완도가 수 있는. 붙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도가 265개나 되는 섬이 있죠. 그러면서 또 갯벌이 있고 해조류로 네네네. 숲을 이루고 있으면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맥반석과 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가 아주 깨끗하고 네. 또 그리고 청정한 그런 바다를 유지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구워 먹고 쪄 먹고 뭐 회로 먹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맛있게 먹는 방법을 또 그만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우리 김영빈 요리가께서 좀 해주시죠. 네, 네. 전복을 이제 드시기 전에 먼저 손질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손질법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질이 참 쉽지 않죠. 네, 손질이 쉽지 네. 않죠. 이게 이 전복을 구입을 하신 다음에 네. 이 칫솔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 네네. 그래서 칫솔로 여기 전복에 막 살아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네네네. 간지럽대요. 네, 이렇게 해서 문지르시면 이렇게 전복에 이물질들이 막 떨어져요. 거기가 겨드랑이인가 보다.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네, 굉장히 창피하네요.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네.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예. 슴슴한 소금물에다 세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숟가락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숟가락을 준비를 하셔서 그 떼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여기 탁 넣으시면 네. 오, 힘이 좋아요. 그럼 더 맛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쫄깃쫄깃하죠. 그래서 여기 예. 숟가락을 걔가 지금 네. 힘이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벗겨 놓으시면 암컷입니다. 이게 암수 구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내장을 딱 보셨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방이 좀 많은 많은 전복이 이제 암놈이에요. 그러면 초록색. 암컷 수컷은 더 까봐야 아는 거네. 네, 까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손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내 이빨 부분이 있어요. 이가 있어요? 네, 여기 요거 이제 씹으시면은 네. 이빨이 아프시거든요. 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내장하고 항문 부위에 저는 그 전복은 그냥 빼가지고 썰어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게 아니네. 하셔가지고 이제 써시면 돼요. 지금 이제 써시면 이제 됩니다. 써시면 이렇게 썰면 하셔가지고 네.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써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오래 보관하실 때도 빨리 날름 주워 드세요. 손버릇이 바로 나오네 이거. 네네. 참을 수가 없네 이거. 아.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렇게 회로 드시면 됩니다. 예, 네. 전복 손질법을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네, 네, 요리법은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완도하면 해조류의 메카라고 하는데 다른 수산물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전복만 너무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도하면 또 해조류가 전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생산을 그래요?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광어를 표현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어 앉은 자리는 뻘도 맛있다. 아. 그만큼 완도 광어가 맛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맞아요. 이와 같이 완도 광어가 맛있는 것은 아주 갯벌이 또 오염되지 않는 갯벌이 그만큼 깨끗하다. 예, 아주 질이 좋은 갯벌이 있고요. 네. 바닷물이 깨끗하고 해서 네.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또 광어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게 전 먹어봤거든요. 그래요. 예. 아, 진짜 맛있습니다, 광어. 예, 광어는 뭐 진짜 회로 먹으면 최고죠. 그렇죠. 거기다 또 뭐 어떤 해산물이 있죠? 그리고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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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돔은 상당히 행운을 나타내는 네. 그런 고기인데요. 또 참돔 맛을 뺄 수가 없죠. 네. 예, 그렇죠. 특히나 완도에서 생산된 이야, 생겼다. 그림 같네요. 네. 네. 저 특히나 꼬리 부분에 저 색깔이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가 되죠. 은빛 색깔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네. 참돔도 유명하고. 예. 정말 해조류의 메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에 걸맞게 또 지난 봄에는 국제 해조류 박람회도 개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가 됐는데요. 네. 완도 설군 이래 140만 명에 이르는 많은 관광객 완도를 찾아주셨고요. 네. 기간 동안에 1,000억의 수출과 상담 실적을 올렸고 경제 파급 효과만도 2천억에 달하고 네. 지금 GM이 과거에 3억 불 수출인 게 금년 말까지 5억 불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박람회 이후에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65개 뭘까요? 아까 언뜻 군수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아마 귀가 밝은 시청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 자, 바로 개를 드리겠습니다. 야. 섬의 개수인 거죠? 아니 근데 무슨 섬이 네. 265개나 있어요? 몰랐어요. 그 완도에. 완도가 265개나 되는 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아스시 케안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 네. 아주 바다 밑이 갯벌과 해조류, 맥반석 등이 다 두루 갖춘 것이 바로 완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완도 하면은 또 청산도를 뺄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날씨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네. 정말 여행하기 좋은 섬이 있다면 몇 개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지금 방금 몇 개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 청산도는 하늘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럼 청사. 할 때가 청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연 환경과 그리고 생태, 전통 문화가 잘 보존돼 있어서 네. 슬로시트로 지정을 받았고요. 예. 네. 그리고 고산 윤선도 선생께서 보길도의 풍광에 반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살았던 보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도는 이제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소완도가 있고 네. 생일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완도는 이와 같이 그 외에도 예. 아주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추천한다면 예. 이렇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생일도는 생일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생일날에는 반드시 생일도를 찾아서 네. 생일 밥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길을 받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난 그냥 막 던졌는데 이게 맞는 얘기였네. 그러네요. 정말 영상 보니까 교수님께서 잘 당장 받아주시네. 가고 싶은데 네. 김태우 아나운서 혹시 가고 싶은 섬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일이 얼마 안 생일이 남았어요. 언제- 그래서 언제죠? 난 생일 지났잖아. 같이 한번 가실까요? 생일도로? 지나서는 안 가요. 내년에 갈게요. 내년에 그러면은 저 꼭 데려가 주세요. 광어랑 전복 예. 먹으면서.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 파티 예. 한번. 그렇게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링에서. 이게 군수님께서 궁금한데. 공개를 한번 해주시죠. 힐링에서. 예. 네. 천혜 해양 자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대체 이게 뭔가요? 요즘에 완도가 건강의 섬, 힐링의 섬으로 급격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른바 해양 치유 산업의 중심지, 해양 헬스케어의 중심지로 급부상되는데요. 네. 이것은 그 해양 기후와 더불어서 해수 또는 갯벌,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네. 질병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심신을 치유하는 것을 해양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도가 이와 같은 해양 헬스케어 산업의 최적지다라는 얘기죠. 산소 오염 발생량이 3,100에 이르르고 그래요? 일반 해수도 차이가 있고
또 갯벌도 예. 뻘도 아주 미리 갯벌이어서 예, 예. 바로 몸에 바를 수 있는 이와 같은 해양 수산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완도서 헬스케어의 최중심지가 되었다 하는 투자가 많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런지 예. 천혜 해양 자원이라는 거는 또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조금 전에 두 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해양 자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네. 또 삼지구엽차라든지 후방나무, 황칠나무와 같은 약초 자원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풍부한 지금 예. 전복과 같은 저런 수산 자원들이 다 헬스케어에 활용될 이제 네. 수산식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혜 해양 자원 자체를 예. 해양 헬스케어랑 연결시켜서 그렇습니다. 힐링을 할 수 있는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지금 스튜디오 안에 고소한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요. 김용민 선생님, 전복으로 어떤 요리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렇죠. 아, 네. 전복하면 이제 보양 재료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보양하면 또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오늘 초간단 보양식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네. 건데요. 보양 요리하는 게 무겁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예. 엄청 간단합니다. 예. 전복하고 세계 10대 항암식품인 마늘을 이용해서요. 아. 전복 마늘 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예. 보양식이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전복 요리 군수님은 많이 드시죠? 기본적으로. 예,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예. 네. 오,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 전복과 비법인가요? 해저로 광어를 먹기 때문에 예. 이런 피부를 유지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항상 전복을 드시니까 자, 네. 그 전복, 귀한 네. 전복을 네. 오늘 우리가 예. 한번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아까 손질한 네. 전복하고 마늘을 편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하고 식용유, 그다음에 버터, 그다음에 파를 좀 준비해 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네요, 진짜. 네, 굉장히 간단하죠. 예전에 그 요리하실 때는 네. 그 식재료가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그 들어가는 조미료 같은 조미료가 게. 왜냐하면 굉장히 이 전복이 비타민, 미네랄, 아. 무기질, 단백질이 풍부한 이 천연 예. 만난 식품, 보양식품이기 예. 때문에 오늘은 초간단하게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볶아주시죠. 네, 팬을 달궈주시고요. 네. 식용유를 두르시고 네. 마늘을 넣어주세요. 와, 이렇게 많이요? 네, 마늘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마늘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많이 넣어야지 보양 재료가 돼서 네, 이렇게 해서 마늘 향이 와, 향 네, 좋죠. 너무 좋은데요. 네, 마늘이 노릇노릇 볶아지면 마늘을 볶고 네, 거기다가 바로 전복을 손질한 아까 전복을 손질했던 전복이 들어가네요. 정말 그 김영민 선생님도 대단하신 게 지금 저희가 생방송 이제 4분 남았거든요. 네. 또 소개할 시간이. 네, 4분 안에 요리를 2개를 하셔야 돼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에 요리를 2개를 하십니다. 이제.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침을 흘리시면서 출근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금 간만 네. 원래 맛있잖아요. 예. 소금 간만 잠깐 해주시면 되고요. 소금하고 네, 소금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쪽파를 좀 쪽파를 좀 넣고 마지막에 그다음에 버터를 좀 끝! 넣어서 네, 끝.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네요. 네.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네, 않고.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 하시면 몸에 좋은 식품을 두 네. 개나 다 드시는 거예요. 네. 야. 그리고 전복은 뭐 회로도 먹으니까 그렇죠. 오래 볶을 필요도 네네. 없고. 맞아요. 예. 하셔가지고 이제 마늘도 뭐 생으로도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필요도 금세. 아, 저 지금 어지러워요. 아, 냄새가. 야, 이 참기 버터가 힘들죠?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구만. 자, 금세 이렇게 요리 네. 하나를 뚝딱 완성해 네, 주셨고 네. 다음 두 번째 요리는 요리는 뭐예요? 뭐죠? 두 두 번째 번째. 요리는 이제 전복 영양밥인데요. 예. 아, 요거 뭐 설명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네,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자, 전복 마늘 쌀을- 볶음은 저희가 정확하게 네. 1분 30초 만에 했고요. 전복 영양밥은 이제 설명하는데 뭐 얼마 안 걸리니까. 네, 전복을 데쳐주셔야 되는데요. 다시마 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주하고 다시마 물에 네, 청주. 네, 요건 기억하세요. 간장, 간장. 넣고 전복을 중불에서 한 20분 정도 데쳐주시면 돼요. 네. 데치신 다음에 아까 손질한 것처럼 떼어가지고 네, 네.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똑같이 되거든요. 손질을 그래서 쌀 하고. 불려서 준비를 하시고 네. 예. 그다음에 밤 좀 넣어주시고 네. 오늘은 은행이나 완두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추 넣어주시고 대추. 아, 여기 좀 뭐가 많이 들어가네. 영양밥이니까. 네, 네. 영양밥에 넣어주시고. 들어가는 재료들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집에 있는 거 종류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잘 섞으셔서 네. 이제 전복 데친 물을 넣고 네. 밥을 지으시면 돼요. 아. 밥은 누구나 지으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물량은 물량은 밥을 딱 안 친 다음에 네. 여기 냄비에서 1cm만 올라오시면 네. 밥이 딱 오.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cm 올라오게 해서 밥을 똑같이 짓는 것처럼 지으면 네. 맛있는 전복 영양밥이 영양밥. 된다라는 게 앞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슬을 나가서 나와주시죠. 또 맛을 우리 이제 보지 맛보는 않을 시간을 수가 없죠. 갖기 위해서 사실은 급하게 한 거예요. 요게 야. 이제 예. 김현욱 씨가 대표로 맛을 보시죠. 제가 일단 전복 요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마늘 전복 볶음입니다. 네. 역시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전복 마늘 볶음은 쫄깃쫄깃하죠. 네.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마늘의 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양밥을 제가 먹어볼 텐데 예. 군수님, 예. 영양밥을 제가 먹는 동안에 예. 마지막 하실 말씀 해주시고. 네, 완도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영양밥을 제가 먹겠습니다. 예, 네. 전복의 효능을 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일일복하면 네. 일월 변신이라. 야. 전복을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네. 한 달 후면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 그만큼 전복이 그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완도는 세계적인 이제 해양 관광 도시로 야. 또 네. 세계적인 해양 휴양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될 겁니다. 네. 본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완도를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네? 정말 영양밥이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맛있죠? 향부터 해가지고 야, 저도 힘이 빨리 막 솟을 끝나고 것 맛을 같은. 봐야겠네요. 제가 쌍둥이 이후에 셋째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큰일 나겠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맛을 찾아온 곳은 대구광역시. 점심시간 손님들로 꽉 찬 가게 안. 감탄사 연말하기 바쁜 이곳의 메뉴는 국물이 일품인 돼지국밥 된장국밥이었습니다. 남다른 국물 자태 뽐내는 이곳의 돼지국밥. 사골처럼 뽀얀 국물이 포인트. 거기에 야들야들 고기가 듬뿍. 뽀얀 국물 반 고기 반 정신없이 먹기. 아이고 바쁘다 바빠. 정말 이 맛이야. 국물이 진하고 담백하고 진짜 사고 맛이 그냥 그거에 정말 진국이에요. 아이고 이분은 그냥 설거지를 하시네. 한글표로 기운이 확 나요. 기운이 솟아난다는 이곳 국밥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돌진. 국밥 한지 20년 됐습니다. 국밥 내공 20년 이 한 그릇에 담았소이다. 국물 맛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여기저기 뒤져보는 제작진. 그런데 육수통이 없다? 여기서 먹거리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사장님 따라 도착한 곳은 한 대형 건물. 의문의 건물로 들어가 보니 웬 커다란 기계 설비만 있는데 여긴 뭐 하는데요? 이게 전체가 다 육수입니다. 자동식 기계 설비로 열리는 육수통 뚜껑. 히어로 한 명쯤은 나올 듯한 이 자욱한 연기. 안을 들여다보니 뽀얀 사골 육수가 넘치네 넘쳐. 처음에는 우리도 가마솥 조그만 데서 끓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을 낼까 싶어서 명우 곁에 큰 솥에서 사골을 많이 넣으니까 아주 맛이 아주 좋고 담백하고 3톤까지 만들었다가 5톤 만들었다가 이 10톤짜리 솥입니다. 최고의 국물 맛을 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 돼지뼈와 소뼈를 대량으로 사용해 약한 불로 오래도록 끓이게 되면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나오는 것을 알게 된 사장님. 10톤짜리 초대형 육수통에 오직 돼지뼈와 소뼈만 2.7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뼈만 사용해 우려낸 육수는 우유빛깔 자태를 뽐내고 이 육수만으로 만든 뜨끈뜨끈한 돼지국밥에 밥 한 공기 턱하니 말아서 매콤한 김치와 함께 먹어주면 원기 충전, 기력 보강에 으뜸이요. 한 번 맛을 보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진한 국물의 맛. 끝내주네 끝내줘. 국물이 진한 게 그저 잘 우러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든든하게 어디 가도 일저질 것 같아요. 진한 국물 맛으로 손님들 사로잡은 이곳의 또 다른 메뉴. 시래기가 있어 부드럽고 돼지갈비로 씹는 맛을 더한 돼지갈비 시래기 국밥 되겠습니다. 고기 씹는 재미에 술술 넘기는 구수한 시래기까지. 아유 무슨 맛이에요?
시래기국도 좋아하고 갈비탕도 좋아하는데 두 가지가 어울려서 너무너무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 해남에서 공수해온 시래기는 잘 삶아 된장과 함께 조물조물 묻혀 준비해주고 돼지갈비는 핏물 제거한 뒤 뼈 쏙쏙 빠지도록 푹 삶아 일일이 다 뼈를 제거해준다. 손님들이 뜯어먹으려니까 힘이 들어서 불편해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뼈를 다 밝혀서 이렇게. 사장님의 친절함도 해저 뼈는 없고 두툼한 돼지갈비에 고기만 남아 더 먹기 편한 돼지갈비 시래기 국밥. 살코기에 씹는 맛과 시래기의 구수한 맛이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이라고. 엄마가 해주는 맛 초원에서 부드러운 맛을 싹싹 감아줍니다. 시래기가 착착 감겨주는 그 맛이 일품입니다. 여기 맛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제한시간 15초. 우리 국밥은 다른 국밥과 차별화된 것은 우리 국밥의 진실하기 때문에 순수 육수로만 어떤 한 톨의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 육수로 사골, 소사골, 돼지사골. 네, 끝났습니다. 15초가 엄청 짧네. 두 번째 맛을 찾아 바다 건너온 제주도. 성산 일출봉 풍경을 뒤로하고 자리 잡은 이곳. 정말 맛있어요. 말을 필요가 없이 맛있잖아. 입에서 그냥 다 녹아붙어 진짜로. 죽여버리면. 쟁반에 다 담아 한 번에 나를 수 없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나와야 하는 이곳의 메뉴. 황제물회 세트 되겠습니다. 그릇 한가운데 자리 잡은 통문어가 들어간 물에는 물론이요.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은빛 갈치회와 옥돔구이까지. 8가지 반찬과 갈치회, 파전, 옥돔구이, 제주산 해물 잔뜩 들어간 물회까지. 이거 둘이 먹다 둘 다 배 터지겠어요. 생선은 뜯고 물에는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소면과 함께 후루룩 먹어주면 끝내줍니다. 매콤 새콤 시원한 물의 육수도 놓칠 수 없죠. 갈치에도 나오고 옥돔구이도 나오고 파전도 나오고. 근데 물에 해물이 종류가 되게 많아서 되게 맛있어요. 해물 향이 향긋하게 살아나고요. 제주의 바다를 한 입에 먹는 느낌입니다. 전복, 해삼, 한치 그리고 문어까지 제주의 바다를 다 담은 이곳 물회. 아니 그런데 사장님 어디 가세요? 오늘 장사다가 어디 오시는 거예요? 요 소라 살아요. 해물 사러 왔어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분이 따온 싱싱한 해산물들. 곧바로 확인 작업 들어가시는 사장님. 이 사장님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그날 잡은 물건만 사가요. 가게 앞에서 바로 가져온 해산물들은 주방에서 곧바로 손질 작업 들어가는데 이제 곧 운명을 따할 전복과 소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손님들 뱃속으로 향할 준비 끝. 자, 다음은 문어 차례. 문어. 문어를 지금 이렇게 붙이면 어떡해요? 싱싱하죠? 물에 통으로 올라갈 문어. 물이 끓기만 하면 준비 끝. 사장님한테 뭘 넣으신 거예요? 요즘 만원의 비법이라서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문어가 부드럽고요. 담백하고 맛이 있어요. 야들야들 잘 삶아진 문어. 물에 전용 그릇에 새콤달콤 물에 육수 담아주고 각종 채소와 함께 소라, 전복, 한치 그 위에 통문어 올려주면 물의 완성. 그리고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갈치회. 갈치는 잡자마자 죽기 때문에 배에서 바로 급냉시켜 가져온다는데요. 갈치회부터 각종 해산물 듬뿍 들어간 물에 그리고 옥돔구이, 파전까지 한 가족이 다 같이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아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곳의 해산물. 진짜 맛있어요. 없는 입맛도 다시 살아나고요. 해물도 싱싱하고 아주 끝내줘요. 사장님 쉴 틈 없이 손님들 떠나지 않는 이곳의 또 다른 메뉴. 바로 갈치조림 세트. 매콤한 양념 듬뿍 먹으면 통통한 제주산 갈치와 뜨끈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의 전복 뚝배기. 그리고 한치물회와 옥돔구이가 한 상에 갈치조림 세트 되겠습니다. 24시간 숙성시킨 양념장으로 매콤하고 칼칼한 맛을 더한 갈치조림과
딱총새우와 활전복 올려 바다내음 첨가한 전복 뚝배기. 아니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못 먹어? 양념 듬뿍 빼인 갈치조림 맛이 어때요? 살도 통통하고 맛도 칼칼하고 역시 제주온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제한 시간 15초. 제주도요 여행 오시면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칼치조림, 황제물회, 옥동구이 맛있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꼭 찾아오세요. 따끈한 돼지국밥과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시원한 물에 뜨끈하게 또는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들은 노원전을 중지하는 등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일산의 한 박람회장에서 2017 에너지 대전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과 같이 자연 속에서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와 또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처럼 기존의 화석연료를 전환하여 효율이나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어 더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특히나 정부의 태양광 발전 설치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가정에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총 사업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소규모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곧바로 전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요. 이처럼 태양광 에너지는 개인 주택용 자가 발전은 물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찾으러 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사방이 논이랑 밭밖에 없는데 뭘 찾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있대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와, 엄청 많네요 여기. 생각보다 넓은 땅 위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이곳을 발전소로 의뢰한 한경수 씨. 땅이 어머님 소유예요. 저는 뭐 또 농사일에 대해가지고 잘 모르고 뭐 아는 지인들인데 소개를 듣고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짜별, 시간별로 전기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50, 300 정도. 이거 주식처럼 매일 핸드폰만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겠는데요? 다른 일 안 하시고? 다른 일도 하긴 하죠. 빈 땅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요. 태양광 설치를 할 때는 그 입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지장을 받지 않는 위치라든지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든지 통풍이 잘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입지 조건을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판넬을 통해 모아진 에너지는 인버터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로 변환되고 인버터로 그 생산된 양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직류 전원을 이제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인데요. 이렇게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송전탑을 통해 한전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부탁할게요. 아이고, 나 물 좀 주세요. 아까부터 물 준다고 했는데. 잠깐만. 예, 여기 냉장고 있습니다. 예, 물 드리겠습니다. 예. 냉장고가 있다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시원한 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물 진짜 시원하네요. 이거 완전 얼음물인데 얼음물. 무슨 여기 전기가 들어와요? 전부 전기잖아요. 응? 오늘 생산된 전기를 바로 여기 현장에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예, 다 쓸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전기밭. 휴대폰 충전도 오케이. 불도 켤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수익 구도를 보면 한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여기서 발생되는 그 전기 에너지를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놀다 가고 지구와 친구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이제 없어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 발전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태양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태양아, 에너지를 부탁해!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식, 도시, 건강 등을 주제로 지난 22일 시작된 2017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가 내일까지 경기 남양주 체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다양한 친환경 축산물 등의 시식과 판매는 물론 한국과 세계 16개 나라의 거리 음식 체험 행사와 슬로우라이프 관련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9월 23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